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근현대사 들어가도록 하죠. 자, 근현대사. 자, 국사. 1분 동안 얘기할까? 1분 동안. 국사. 근현대사. 전근대사하고 근현대사. 전근대사. 선사부터 조선. 후기부터입니다. 여기는요, 흥선대원군. 흥선대원군부터 오늘날 여기까지인데, 문제 포지션은 전체 국사 20문제, 20문제 중에서 15대 5다. 근데 요즘은 세상이 미쳐 돌아가는지 요즘 말이요, 13에서 14 이렇게 나오기도 해요. 13을 나오면 이게 뭐예요? 7, 6 이렇게 되기도 한다. 그러니까 기준의 비율을 15대 5로 잡고 있되 7문제가 나올 때도 있고 6문제가 나올 때도 있다. 알겠습니까? 이번에 국가직 같은 경우는 이 정도 나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쩔 때는 최하 5문제 이상은 나와요. 근데 이 정도 포지션으로 잡으시면 된다. 근데 여기가 흥선대원군부터 오늘날까지니까 근현대사는 1863년 요때부터란 말이야. 약간 150년 동안의 짧은 기간 동안 문제가 나와. 그러니까 좀 디테일하고 좀 압축돼서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요, 특히나 더 연도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서는 특히나 더. 그래서 연도를 많이 말씀드릴 겁니다. 사건 할 때. 그래서 이렇게 간다. 지금 우리가 전근대사는 뭐 전날 배웠잖아, 그지? 그래서 이제 선사시대부터 고대, 고구려, 백제, 신라, 통일신라, 발해, 그리고 고려, 조선시대까지. 그리고 이 파트에서 15개 중에서 정치사. 정치사가 한 10문제 정도 된다고 보시면 돼요. 15개 기준으로 했을 때. 그럼 나머지는 뭐냐? 경제, 사회, 문화사 이렇게 되는데, 이번에 국가직 기준, 2020년 국가직 기준으로 봤을 때는 사회사가 미쳐갖고 여러 문제가 나왔어요. 통상적으로 한 문제 아니면 2문제 나오거나 안 나올 때도 있는데, 그래도 앞으로 포커스는 뭐? 문화사다. 이 암기 졸라 중요하다. 경제사는 한두 문제씩은 꼭 나와요. 경제사는 원래 잘 나와. 알았는가? 그래서 메인으로 나오는 게 정치사가 10문제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고대 정치사에서 3개, 중세 정치사 고려에서 3개, 조선에서 3개, 나머지 하나는요, 어디에 이제 꽂힐 수 있지. 그 어디가 꽂히는 게 어디요? 선사시대. 선사시대. 여기에 꽂힌다. 이 정도 보시면 됩니다. 포지션상 그렇습니다. 알았죠? 가끔 가다가는 이제 좀 숫자가 약간 변동될 수도 있지만 포지션상 그렇다라는 거. 그래서 경사문 요것도 무시 못할 부분이다. 그리고 문화사 이게 암기를 겁나게 많이 해야 된다고. 그냥 달달달달 외워야 된다고. 오케이? 자, 그러면 이 근현대사라고 하는 부분에서 요걸 또 우리가 3개로 또 나눕니다. 개항기, 그 다음에 일제시대, 그리고 현대사. 5문제 기준으로 했을 때 이 친구가 2개, 이 친구가 2개, 얘가 하나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6문제 기준이면 여기가 3이 될 수도 있는 거고, 7문제 기준이면 여기가 3이 될 수도 있는 거고. 현대사 문제에서는요, 하나 아니면 2개 정도 나올 수 있는데 뭐 이거는 뭐 나올 거 뻔해요. 알겠습니까? 이번에만 좀 독특하게 해방 바로 직후에 어떤 경제사 부분을 물어봤습니다. 뭐 그런 거 틀려도 됩니다. 뭐 그런 거 나왔으니까 또 앞으로 그거 맞춰서 수업한다? 안 할 겁니다, 그렇게. 아주 지엽적인 부분이고 그건 틀려도 돼. 10번 문제가 그랬었는데 틀려도 돼. 올해 2020년 시험 봤을 때 뭐 법원직 빼고, 작년까지는 서울시까지 시험 문제가 따로 있었어요. 그 전년도에는 사회복지 문제 있었고 교육행정지 문제 따로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지방직에 서울시랑 교행직이랑 사복직 이런 게 또 이제 다 묶어갖고 그냥 한 시험지로 그냥 봐요. 그래서 기출문제가 많이 나오진 않습니다. 옛날에 말했는데. 근데 우리는 항상 기준이 국가직과 지방직 기준으로 공부를 하시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 2020년 지방직은요, 역대 개꿀로 제일 쉽게 나왔습니다. 일단 8개월에서 10개월 공부했다. 그 친구도 90점이 나왔을 것이고, 그리고 1년, 2년, 3년 공부해도 90점이 나와요. 그럼 뭐야? 3년 공부하면 더 잘 나와야 되잖아. 그 양반들은 더 많이 공부하다 보니까 실수를 해요. 너무 쉬우니까. 그래서 이번 지방직은 변별력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 국가직 정도의 문제가 쩌는 문제였어요. 공부한 만큼 나오는 거였어요. 한 만큼.
1년 정도 공부하면은 한 75에서 80 나온다. 근데 이제 그 이상 못 올라가게 시험 문제를 냈습니다. 헷갈리게도 냈고 조금 어려운 것도 있었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계양기, 그다음 일제, 근현대사, 뭐 현대사 이렇게 가는데 통상 요게 한 3주 걸릴 거예요. 요것도 한 3주 걸릴 거예요. 요거는 뭐 1주 걸릴 거예요. 어차피 6주잖아요. 6주 안에 끝낼 수 있어요. 아무 말도 안 하고 수업만 하면. 설명하고 뭐하고 하다 보면은 6주에서 7주 정도 걸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알았죠? 그렇게 해서 오늘 여기서부터 들어간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공부는 파트별로 쪼개서 해야 되는구나. 오늘 공부할 게 이 계양기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된다. 그러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메라 잘 따라오시고요. 뭐라고 갈까요? 근현대사인데 근현대사는요 무슨 시대냐면 조선시대예요. 조선시대. 근현대사에서 계양기 파트가 조선시대인데 이 조선이란 나라를 생각해 보면은 1392년에 나라가 만들어졌어. 그리고 1863년 있고요. 1910년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이성계가 나라를 만들었을 때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나서 1863년부터 1910년까지 요때까지가 왕이 누가 하냐? 고종 이 양반이 하고 순종 이 양반이 왕을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일단 필기하는 양반은 이거 써놔요. 알았죠? 써놔. 이 양반이 언제부터 왕을 하냐? 1863년. 이때 12월에 누가 죽냐면 철종이 돌아가시거든. 사실상 스타트한 연도는 1864년 초부터 고종이 시작이 된다 보시면 되는데 여기서 그냥 63년 12월 이때부터 고종은 1907년까지입니다. 1907년까지. 졸라 오래 했어. 알겠죠? 왕의 집권 시기는 더럽게 길어. 순종은 1907년부터 1910년 여기까지. 이게 이제 공부하다 보면 이제 뭘로 공부하게 되냐? 1907년 7월 20일 날 잘려. 그리고 1910년 8월 29일 날 잘려. 조선 망했다는 얘기예요. 알겠습니까? 망했다. 그래서 계양기는 1863부터 1910년까지 몇 년 정도 될까요? 약 한 47년? 그러니까 50년 정도의 시간. 요 정도가 우리가 계양기라고 보시면 된다. 알았죠? 그래서 이제 요 시기를 먼저 배운다. 그러면 여기 잘 봐. 조선시대니까 요 상황이 있을 거 아니야. 요 상황. 전 근대사와 근현대사를 연결하는 요 상황이 있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공부하다가 막히는 데가 어디냐면요. 끝과 시작을 연결할 때 요때가 막혀요. 요때가. 그 연결고리를 잘 연결해야 되는데 그거 막힌다고. 뚝뚝 떨어지는 게 아니잖아. 그치? 뭐 우리가 결과적으로는 원인 전개 결과하지만 결과되면 어쩌라고? 그다음 뭐 연결을 자연스럽게 시켜야 돼. 그래야 이해가 되고 암기가 돼요. 그래서 지금 요 상황을 한번 연결시키고 수업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 시기를 뭐라고 하냐면 세도 정치 시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세도 정치 시기는 언제부터냐? 1800년부터 언제? 1863년 이렇게 됩니다. 1800년부터 1863년. 그래서 63년에서 자연스럽게 고종으로 63년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러면 또 여기서 세도정치 전부터 봐야 되는데 그 전이 누구냐면 바른 사나이 정조라는 사람이 있어요. 정조할 때 정자가 바를 정체. 아주 바른 사나이. 정조라는 이 왕이 조선 후기의 마지막 왕이 되는데 이 양반이 여러분들 뭐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드라마 이산이라는 드라마도 있고요. 사도세자의 아들이지. 사도세자의 아들. 이 양반이 왕이 된 게 1776년에 왕이 돼요. 그리고 이 양반이 돌아가셨습니다. 나이가 50이 안 돼서 돌아가셨는데 온갖 질병과 스트레스 받다가 하고 돌아가셨어. 이게 언제냐? 1800년이야. 1800년. 여기까지 정조까지를 우리가 정치사에서 조선 후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앞에 누가 있어요? 영조가 있어요. 앞에는 누가 있어요? 경종이 있어요. 숙종이 있어요. 현종이 있어요. 계속 앞으로 가다 보면 누가 나와? 단구랑검이 있어요. 이렇게 나오는 거야. 알았지? 단구랑검이 있어요. 거기까지 가는 게요. 여기서 공부하다가 힘들다 뭐하다 하면 단군 그 새끼를 욕하세요. 네가 나라 만들어서 내가 지금 힘들잖아. 그렇게 욕하세요. 그러니까는 아무 의미 없다는 얘기야. 내가 지금 힘드는 거 어쩌고 뭐 원망해봤자 의미 없다고. 어쩌라고. 힘들면.
힘들다. 이겨내자. 그리고 이겨나가야지. 누구를 원망해? 내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어? 너나 나나? 뭐 어쩌다 보니 태어나서 조원창 씨 아들로 태어났고 칠성면에서 태어났고 어차피 태어났으면 해피하게 살자고. 살아보려고 노력하자고. 이 아저씨가 죽었단 말이야. 1800년에 다이 하셨단 말이지. 그리고 정조 죽고 나서 정조의 어린 베이비가 아들이 이제 왕을 하는데 주변에 케어해줄 사람이 없네. 우엄에 어떠냐? 그 양반이 누구냐면 순조예요. 알겠습니까? 순조. 순조가 집권을 꽤 하긴 합니다. 하고 나서 순조의 아들내미가 있었는데 도명세자가 어린 나이에 죽어요. 그러면 순조의 손자가 또 왕을 합니다. 걔가 헌종입니다. 헌종. 그리고 헌종이 자식이 없어. 그 왕족 중에서 약간 능력 없는 사람을 갖다가 허울뿐인 왕이지만 왕으로 꽂아놔야 돼. 강화도로 밀려나서, 정권에서 밀려난 거지. 밀려나서 소위 우리가 강화도령이라고 부르는, 강화도에서 농사 짓고 살고 있었던 멍청한 사람 아니야. 그 사람 철종. 멍청한 사람 아니야. 근데 그 양반은 왕실에서 권력 다툼 이런 거에 밀려나서 강화도에서 조용히 찌그러져 살고 있었다고. 근데 걔를 갖다 불러와갖고 너 왕해. 그러니까 알겠다. 그 사람이 철종이. 철종. 우리는 세도 정치 시기를 순조, 헌종, 철종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요 순헌철 때 몇 대 왕이야 지금? 3명이잖아. 정조 죽고 상대 몇 년? 60여 년간. 3대 60여 년간의 기간을 우리가 세도 정치라고 하는데 이때는요. 왕이 주도해서 통치하는 시기가 아니에요. 왕이 주도해서 통치하는 시기가 아니라 왕실의 외척. 이 양반이 권력을 장악한다. 왕실의 외척이 권력을 장악했던 시기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 요 시기를 세도 정치라고 얘기한다. 쌤, 왕실의 외척이 뭡니까? 칠성이랑 나랑 결혼을 했다 쳐. 내가 왕이야? 내가 왕이야. 그러면 외척은 칠성이네 오빠, 남동생, 아빠 이들이 외척인 거야. 알았습니까? 이해됐어요? 그 왕의 친족이 아니라 왕의 부인, 왕비의 친척들 그들이 외척인 거예요. 오케이? 그럼 어때요? 얘랑 나랑 결혼해서 은유 이 새끼를 낳았단 말이야. 얘가 또 왕이 됐다고 쳐. 남자애라고 쳐 그냥. 쳐. 그럼 어때? 여기서 외척은 뭐냐? 얘가 결혼한 왕비의 친척과 얘네 외할머니, 외삼촌, 외할아버지 요런 양반들이 또 얘네 엄마 쪽 친척도 외척이라고 한다. 알았죠? 그러니까 왕비 쪽 친척이야. 그를 외척이라고 한다고. 그러면 왕 쪽 친척을 뭐라 그러냐? 종친이라고 얘기해요. 친가 그냥 종친, 친족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세도 정치는 왕실의 외척이 통치하는데 이때 순조 시기의 왕실의 외척. 요거 한번 써볼까? 별건 아니지만 1800년. 1800년부터 1834년까지 왕을 해요. 꽤 오래 했지? 그 다음에 1834년부터 49년까지 한 15년 정도 했네요. 그리고 1849년부터 1863년 요때까지입니다. 그래서 세도 정치는 뭐라고요? 1800부터 1863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케이? 이걸 뭐 외우라고까지는 하진 않겠습니다. 이거 이제 천주교밖에 할 때 하나 살짝 걸리는 거 정도인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된다. 그러면 여기에서 왕실의 외척. 여기서는 어떤 집안 가문이 왕실의 외척을 하냐면 안동 김씨 가문이 있어요. 안동 김씨 가문이 처음부터 나쁜 새끼는 아니었어요. 알겠습니까? 나쁜 새끼는 아니었어. 정조가 살아있을 때 자기 아들내미의 부인을, 그 자기 며느리를 누구로 삼을까라고 했을 때 이 사람이 나온단 말이야. 김문근. 맞지? 오랜만에 수업하니까. 조순이지, 조순. 그래. 어쩐지 이상하더라 싶었어. 순조니까 조순. 순조니까 조순, 순조. 이렇게 외워. 자, 김조순을 불러요. 조순아, 예. 전화. 너 딸 있지? 예. 내가 널 오랫동안 지켜봤는데 너 괜찮아. 야, 네 딸이랑 우리 아들이랑 결혼하자. 결혼시키자. 옛날 조선시대는요, 집안 어른들이
점지해 줬거든. 얘랑 결혼해 이렇게 점지해 줬어. 근데 문제가 어쩔 때 생기는 게 드라마에 가끔 나와요. 얘랑 결혼하라고 서로 아버지끼리 약속을 했는데 얘가 남친이 있어버린 거야. 그래서 아빠 나 절대 못해. 절대 못해. 그때 얘네 아빠는 뭐라 그래요? 내 눈에 흙이 들어갈 때까지 넌 이 결혼 인정 못해. 가끔 가다 드라마에서 나오는 거야. 지금 드라마는 거의 없지 뭐. 자식이 뭐 결혼한다는 뭐 어쩌라고 하고 몰라 나 집 나갈 거야 결혼해볼 거야. 이게 고려시대 상황이에요. 자유연애. 근데 조선은 성리학적 사회에서 부모가 다 시킨 대로 하고 가부장적 사회모습 가고 까라면 까고 이래야 됐단 말이야. 알았지? 그럼 얘는 이제 아빠 누워있을 때 눈 딱 띄고 나서 흙을 쫙 뿌리면 되지. 아 아빠 눈에 흙 들어갔네 이제 결혼할게. 이건 제가 한 10년 전부터 했던 개그예요. 죄송합니다. 자, 김조순을 시켜서 김조순의 딸내미와 결혼시킨다. 그리고 이제 정조는 죽었지.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순조는 어린 베이비란 말이야. 10살 남짓 된 베이비 다 10대들이야. 이 양반은 20대고. 그러니까 어때요? 자기 장인어른이 권력을 잡지. 그러다 보니까 이 집안이 빵빵하게 잘 나가게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리고 이제 헌종 때 와서 여기서 외척이 또 생기는데 여기서 풍양. 조씨. 풍양조씨 여기서 이제 조만영. 요런 새끼가 이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또 권력을 잡는데 여기서 안동. 김씨가 또 권력을 잡아요. 이 양반이 또 이제 문근. 이 사람이 이제 권력을 잡게 된다. 알았습니까? 자, 이렇게 되니까 실제 왕은 이 아저씨인데 권력은 이들이 권력을 잡아 이들을 보고 뭐라 한다? 세도 가문이라고 얘기하는 거다. 왕실의 외척 가문이라고 얘기하는 거다. 이들에 의해서 권력이 장악되니 결과적으로 3대 60여 년 동안의 세도 정치 시기에 나라가 어떻겠습니까? 나라가 어떻겠습니까? 자, 오늘 우리 수업 들어올 때 우리 존경하는 김 원장님께서 또 토요일 날 아침에 뭐 하셨습니까? 촬영 들어갔는데 원장님 보면 안 되는데 뭐 하셨습니까? 그냥 왔어요. 저도 늦게 오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8시 반에서 8시 40분 정도 와요. 8시 20분대 올 때도 있어요. 와서 밖에 나서 담배 한잔 피다가 들어왔어. 원장님실에 불이 딱 켜있길래 들어가서 안녕하세요 인사하려고 했더니 없더라고. 밖에서 듣고 있을지 몰라요. 없더라고. 그래서 올라가야지 하고 나서 이제 올라와서 알잖아. 담배 한잔 피고 들어오는 거야. 저 골방에서. 그랬더니 또 최고의 퍼포먼스지. 나는 이 학원의 주인이니 난 토요일까지 나온다. 그럼 난 너희들의 건강을 체크한다. 조그만 의자에 앉아갖고 이게 깔짝깔짝했대. 저체온증이야. 35도가 나오더라고. 그러다 죽어. 그래서 착착착착 이렇게. 자, 작지만 학원이라는 공간에서 원장님께서 출타를 어디 외부 안 하시고 아침마다 와서 체크하고 인사하고 뭐하고. 너네들 이런 학원 거의 없어요. 진짜. 이런 원장님 거의 안 계셔. 원장님 누군지도 모르는 학원도 많아요. 알겠습니까? 갑자기 야 너 빨간 티 입고 왔냐? 아저씨 누구세요? 내가 이 학원 원장이야. 그런 경우 많아. 애들 원장님 모르는 사람들 많아. 근데 원장님 와서 딱 꼼꼼하게 다 이렇게 하시잖아. 그러니까 학원이 안 돌아갈 수가 없지. 나중에 조직 들어가서 리더가 또는 계장님이, 과장님이, 실장님이 한 일주일 정도 휴가를 갔어. 얼마나 해피한지 몰라요. 반대로 이 일은 개판입니다. 알았는가? 나라는 어떨 것 같아요? 왕이 중심을 잡고 딱 자리 잡고 있어야 나라가 잘 돌아가겠지. 왕이 병신인데 뭐야? 나라가 잘 돌아가겠어요? 일이 개판이겠지. 그래 안 그래? 리더는 자리를 지키고 그 자리에 대한 책임감과 무게감과 이걸 갖고 있어야 된다고요. 근데 왕이 바보란 말이야. 안타깝지만. 얘네들이 권력 잡는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뭐요? 어떤 문제가 생기냐? 정치. 기강이 문란해진다. 왕권이 약하다 보니까 정치 기강이 문란해진다. 그래서 많은 폐단이 발생이 됩니다. 이 많은 폐단은 무엇일까요? 하면은요, 매관, 매직, 관직을 사고 판단 말입니다. 관직을 사고 판다. 이렇게 해서 매관, 매직 했어. 그러면 세도정치 가문으로 라인 타고 줄을 쫙 서. 그러면 이제 공무원 되는 거야. 공무원 시험 볼 때도 과거 시험에 부정행위가 나타나요. 돈 없으면 과거도 못 봐. 왜?
지금처럼 컴퓨터로 딱 한 다음에 OMR 때리고 나서 따다다다다 빵! 네 점수야.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잖아. 그냥 무슨 시험이야? 주제 던져주고 나서 써봐? 이거 뭐야? 채점하는 사람도 컴퓨터가 채점하는 거 아니잖아요. 사람이 채점하잖아. 그러면 수험번호 몇 번, 최은유, 아하. 아, 이 새끼네 아빠가 나한테 접대 20억 나한테 보냈는데 이 새끼 점수는 개판이야. 소설을 써놨어요. 마지막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써놨어요. 이 새끼 장원 되는 거야. 그럼 얘네 10억 보냈다. 얘 두 번째 되는 거고. 졸라 잘했는데 이 친구는 엄청 잘 썼어. 학식도 뛰어나. 근데 누군지 몰라. 그 얘는 그냥 탈락되는 거야. 과거 시험 부정. 알았는가? 과거 시험 부정에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 시험지 유출. 시험 문제를 미리 알려준다고요. 대리시험. 대리시험. 다음에 이 친구가 시험을 보려고 하는데 이 친구가 진짜 답을 잘 쓰는 건 알아. 근데 계속 떨어지네? 동네에서는 수재로 소문났는데. 그래서 얘네 집안에서 아빠가 가. 야, 너 먹고 살기 힘들지? 네. 너 평생 먹고 살게 해줄게. 아파트 30평짜리 하나 주고 땅도 한 100마지 줄게. 50마지 줄게. 그리고 10억 현금으로 줄게. 대신 네가 내 아들 대신 시험 봐. 그럼 어때요? 나는 30억을 투자하고 얘를 샀단 말이야. 얘가 대리시험 봐줬어. 내 아들내미가 공무원이 됐어. 30억 투자한 거예요. 30억 이상 땡겨야 되지. 이렇게 해서 공무원 된 새끼가 잘하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매관매직, 과거 시험 부정. 그들이 뭐가 되는 거야? 탐관오리가 되는 거야. 이 탐관오리가 뭐야? 백성 수탈을 하는 거지. 탐악한 관리, 더러운 관리. 탐악하고 더러운 관리가 백성을 수탈한다. 이렇게 돼서 정치기관이 개판이 되는 겨. 결국 이 개판된 정치기관 이것 때문에 뭐야? 삼정에 문란 현상까지 나타나요. 이 삼정의 문란이 백성의 수탈 현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삼정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조선시대나 고려시대나 그 전시대 고대 사회나 다 백성들이 국가에다가 세금을 내요. 알겠습니까? 세금을 내. 세금 내는데 이 삼정은요. 백성들이 정부에다가 세금 납부하는 것이다. 그러면 3이니까 세 가지인 거 아니야? 전정이라고 써요. 전정. 이 전정은 토지세야, 토지세. 땅을 갖고 있으면 거기에 대한 대가를 10분의 1세를 내는 게 원칙이에요. 이건 고대 경제사 할 때도 배울 텐데 고대부터 어떤 관념이 있었냐면 땅은 모두 다 왕의 것이다. 이걸 보고 왕토사상이라고 그래요. 왕토사상. 내 거야. 내가 왕이라고 치면 여기 있는 이 대전 땅은 다 내 거란 말이야. 근데 실제는 각각의 개인의 사유재산이 또 있어요. 그게 모순이지. 왕 건데 얘 거란 말이야. 그 왕은 내 건데 얘 거네? 이렇게 하면 되겠다. 야, 은유야, 원래 네가 갖고 있는 땅은 내 거였어. 근데 내가 너한테 빌려준 거야. 그래서 네 거라고 한 거야. 그러니까 너는 빌린 렌트비를 나한테 내. 생산량의 10분의 1을 나한테 대. 내가 너 빌려준 거니까. 대신 네 거라고 인정해 줄게. 근데 원래 내 거였다잉? 이거야. 그게 토지세. 알겠습니까? 그게 땅세라고, 땅세. 왕토사상과 개인의 사유재산을 적절하게 적용한 겁니다. 고대부터. 조선에도 이게 있었고요. 그 다음에 군포라고 있었어요. 군포. 이 군포를 또 군정이라고도 합니다. 군포. 이거는요. 군역세입니다. 군역세. 자, 지금은 우리나라가 남북한이 분단되어 있는 상황이다 보니 뭐죠? 남학생들은요. 자기 몸으로 군역을 합니다. 의무병으로 간단 말이요. 그러니까 몸으로 가서 일함겨. 군대 가서 역을 담당한 거라고요. 근데요. 조선 전기의 중종 이래로
군적 수포제라는 게 나타나요. 이것도 배웁니다. 군적 수포제. 군대를 다 가지 않고 군대에 가야 될 대상들이 국가에다가 군대 가는 대신 세금을 내라 이거예요. 옷감으로 세금을 내라 이거예요. 대신 몸으로 가서 군복무 하지는 않아도 된다. 그럼 너희들이 낸 세금으로 그 돈으로 내가 군인을 사다가 그들한테 밥 먹이겠다 이거예요. 괜찮네. 내게. 아니 적당하면 좋지. 적당하면. 그러니까 지금 말로 만약에 요거를 바꾼다 하면 어때? 우리는 만 19세 이상이면 군대를 다 가야 됩니다. 남자들. 응? 특별한 사유가 아니면 군대를 가야 된단 말이야. 근데 이제 정부에서 병무청에서 얘기하는 거지. 너 군대 갈래? 군대 가는 대신 요즘 18개월인가요? 야 2년이라고 합시다. 2년 동안 세금 낼래. 한 명의 군인들이 평균 받는 세금이 30만 원 정도다. 우리 때는 3만 원이었어. 나 99년에 9,900원 받았어요. 2등병 때. 우리끼리 계산해 봤다니까. 9,900원이면 하루에 300원이지. 3, 3은 9니까. 300원이잖아. 330원이잖아. 330원을 8시간을 쪼개봤더니 뭔 거지도 아니고 우리 IMF 위기였어갖고 그런데 물론 아주 먼 옛날 얘기지만 그때 기준으로 지금 보면 못해도 평균 한 25만 원, 30만 원 받더만. 병장 보너스 나면 50만 원도 넘겠더만. 이게 군대냐고 캠핑이지. 기간도 18개월밖에 안 되고. 라고 나 20년 선배가 나한테 얘기했다고요. 요즘 군대 몇 개월이냐? 26개월이요. 야 우리 때 36개월 했어 이 새끼야. 야 요즘 뭐하냐? 보일러 들어오고요. 뜨거운 물 우리 찬물에 들어가서 얼어 죽을 뻔했어. 나의 20년 선배들은 나한테 그렇게 얘기하고 나의 20년 후배들은 너희한테 이렇게 장난하는 거야. 너희들은 불쌍한 애들이야. 왜? 너의 20년 후배한테 우리 때 말에 한테 통일이 돼버렸네? 군대를 안 가네? 얼마나 억울해. 통일이 안 돼야 되지? 아빠가. 그치? 거지 같은 새끼. 20년 후면 네 새끼가 임마 군대 갈지도 몰라 임마. 군역세가 군대를 가지 않은 대신 내는 세금이라고요. 알았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요. 이거는 세금은 아닌데 세금처럼 변해버린 게 있습니다. 이게 환곡이라는 게 있어요. 환곡. 이 환곡은 어제 배웠던 고구려의 진대법. 요거랑 유사한 거야. 똑같은 거야 사실. 고국천왕 때 뭐였어요? 봄에 곡식 빌려주고 가을에 약간의 이자와 함께 갚기로 했던 게 환곡이었죠. 진대법이었지. 그게 명칭이 바뀌었을 뿐이야 그냥. 명칭이. 자 부탁드립니다. 오늘 여기서 처음 이 수업을 듣는 학생 있습니다. 잘 들으세요. 두 번째, 세 번째 듣는 학생 있습니다. 그 이상 듣는 학생 있을 거고요. 제발 부탁합니다. 건방 떨지 마세요. 가짜니까. 알았어요? 나 이거 들었어. 나 이거 알아. 어쩌라고. 그럼 못 들어왔어. 당장 환불하고 가. 알겠습니까? 들으러 왔으면 토요일 아침에 들으러 왔으면 맞다 저거 했지. 이번에 확실히 가자. 저거 했지. 그렇게 들어 제발. 혹여 여기서 듣는데 처음 듣는 학생이 사연을 듣고 듣는데 나 이거 저번에 들었어. 지겨우면 숨도 쉬지 마. 지겨우니까 상당히 기분 나빠요. 알겠습니까? 상당히 기분 나빠. 괜찮으니까 지겹고 귀찮으면 수업 듣지 말고 가요. 응? 그리고 한번 근현대사 6문제 중에서 장맛비 한번 지대로 맞아봐. 그래야 정신 차리지. 할 거면 똑바로 하고 안 할 거면 말라고요. 알았는가? 멍 하고 있지 말고. 다 필요하니까 하는 거야. 이게 시험에 안 나올 것 같아 이게? 정근대사 근현대사 넘어가는 이 과도기 요거 안 나올 것 같아? 나와 이것도. 잘 하라고. 토지세, 군역세, 그리고 환곡인데 이 환곡이 이것들이 다 변질이 된다고요. 원래 토지세는 몇 분의 1을 내는 거냐면 생산량의 10분의 1을 내는 거야. 100을 생산했으면 100의 10분의 1을 내는 거라고. 근데 과, 다, 수, 취. 원래 군포는 몇 필을 내는 거냐면 원래 포 1필이라고 하는 것이 세로 30cm 정도, 가로 18m 정도입니다. 이게 옷감 한 필이에요. 알겠는가? 요렇게 돼 있는데 요렇게 쭈르륵 연결해서 18m 전인데 한 필이라고. 두 필을 냈었어요. 근데 그거를 조선 후기에
영조 때 균역법, 백성들 힘들다고 균역법 실시해서 반으로 줄여줬어요. 이건 뭐야? 1년에 1필의 군포를 내는 거야. 필의 단위 말씀드렸다. 세로 30cm, 가로 18m 정도 된다고. 이 정도를 내는 거였다. 이것도 과다수치. 맞죠? 환곡이라고 하는 것은 진대법과 유사하다 그랬지. 그럼 이건 뭐야? 춘대, 추납. 그럼 뭐야? 봄에 빌리고 가을에 갚아야 되는 거야. 근데 100kg를 빌렸으면 거기에 10분의 1세에 110kg를 갚는 거야. 알았어요? 그럼 100kg 빌렸으면 그걸 다 먹어버리면 나중에 마이너스 10이 될 텐데 일부는 자기 식량으로 삼되 일부는요 재배하기 위한 모종으로 써먹어야 돼요. 알았는가? 그럼 모종으로 쓰면은 50을 심었다 그럼 50이 나오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4, 5배 나와요. 농사만 잘 지으면 10배도 나올 수 있어요. 50을 하면 500이 나올 수도 있다고. 어저께도 얘기하지 않았나요? 쌀 나달 하나가 얘기했나 안 했나 모르겠다. 나달 하나를 심으면 하나만 나는 게 아니라니까. 벼가 얘가 자랐어. 그럼 벼 이삭이 이렇게 있으면요 거기에서 몇십 개가 붙어 있어요. 그럼 한 톨 요 친구가 10배, 20배를 나올 수 있는 거잖아. 잘만 하면. 그렇게 해서 약간의 이자와 함께 갚기로 했는데 문제는 뭐냐? 100을 빌려줬는데 이자가 200, 300이야. 그럼 110만 갚아야 되는데 이자가 훨씬 높다고요. 원곡보다 더 높다고요. 그걸 보고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고리대라고 얘기합니다. 고리대라고 얘기한다고. 고리대. 높을 고, 이자, 이 빌려줄 대. 높은 이자로 빌려주는 꼴이 된다고. 이게 사채업자 되는 거야 한마디로. 알겠습니까? 자, 이렇게 백성들의 과다수치와 과다수치. 이건 수치는 아니지. 과다, 다시 이제 수거지. 납부. 이렇게 되다 보니까 환장 미쳐버리겠는겨. 그래서 농민들은요 더 이상 참지 못합니다. 농민 봉기가 일어난단 말입니다. 하층민의 봉기가 일어난다. 농민 봉기, 농민이 벌떼처럼 들고 일하는 거야. 먹을 것, 입을 것, 잘 것 다 뺏어가니까 이제 굶어 죽거나 병들어 죽거나 얼어 죽게 생겼어요. 생각해봐. 극단적인 상황일 때, 어차피 얼어 죽을 때 죽기 전에 뭐 할 거야? 에라이 씨발 말 한마디라도 할 거 아니야. 안 그래? 어차피 죽을 건데. 그러다가 에라 씨발 했다가 너 욕했냐? 욕했다 어쩔래? 두드러 맞아 죽으나 병들어 죽으나 얼어 죽으나 죽는 건 똑같아. 그러니까 거의 자포자기 상태인 거야. 이거를 고급스러운 표현으로 뭐라고 하냐? 자포자기 상태였을 때 마지막 최악의 발악을 우리는 저항권이라고 얘기해요. 고급스럽게 얘기하면. 국민의 기본권이 무너졌을 때 그를 어떻게든 거기에 대한 대항을 하기 위해서 저항권을 행사한다 라고 얘기한다고요. 그거는 저쪽 유럽에서 뭐 프랑스에 뭐 일어났을 때 나오는 용어 그런 거고, 여기서는 우리는 벌떼처럼 들고 일어난다 이거야. 그걸 봉기라고 얘기합니다. 이 봉기가 대표적인 봉기가 2번 있었는데요. 많았어. 졸라 많아. 근데 우리가 시험에 나오는 게 2번 정도란 얘기야. 홍경래난이라는 게 있어. 홍경래난은 1811년. 어느 왕 때일까? 저쪽 보세요. 1812년에 어느 왕 때 들어가 있을까? 순조 때입니다. 순조 집권 시기. 홍경래라고 하는 몰락 양반이 있는데요. 원인. 기본 베이스에 깔려있는 건 뭐야? 세조정치. 패단이지. 두 번째 실질적인 얘네들의 원인이 뭐냐? 차별돼. 어느 동네? 평안도민 차별돼. 평안도가 조선에 어딨냐? 여기가 평안도예요. 자, 조선시대, 조선 후기에 평안도 출신의 과거 시험 합격자가 비율적으로 경기도 다음으로 2번째입니다. 알았어요? 2번째인데 고위직으로 계산을 해보면 없어요. 9급이나 7급이나 5급 합격자가 서울 경기권에 사는 새끼 다음으로 평안도가 더 많이 뽑혔단 말이에요. 거기 출신이. 출신인데 나중에 최종적으로 국무총리나 장관이나 차관급으로 승진한 애들 봤더니 하나도 없어. 왜 우리 동네 무시하냐 이거야. 왜 우리 동네 무시하냐고, 차별하냐고. 고위공직자도 하나도 없고. 평안도 놈, 썩은 썩은 똥에 사는 놈 이러냐고. 조선 초에 요 동네에서 뭐가 일어났냐면요. 이곳에서 뭐가 일어났냐면
이징옥의 난과 이시의 난 같은 것이 일어나요. 조선 초에.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 동네 사람들은요, 차별받아요. 인구도 솔직히 별로 없고, 그리고 좀 북쪽이니까 산악지형이 많아요. 평지에 살고 있는 사람, 넉넉하게 먹고 있는 사람은 성향 자체가, 동네 사람 성향 자체가 어때? 우리 충청도 봐봐. 그래슈, 저래슈, 여유롭잖아. 전라도, 뭐대? 가끔가다 시발시발 하기도 하지만, 뭐대? 근데 위쪽 사람들은요, 기후 조건도 한반도에서 가장 추운 지역이고, 산악지형이고, 하다 보니까 성향 자체가 조금, 이미지 자체가 좀 날카로운 이미지가 있어요.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밥 먹었음동? 뭐 이렇게 한다고. 좀 그런 성향이 있다 이거야. 그러니까 별로 안 좋아해. 또 밑에 하삼도 지역에, 요쪽 지역 사람들이 정권을 다 잡고 있으니까 누구를 땡겨주겠어? 아무래도 지역 감정 없겠어요? 있겠지. 자기 고향 사람 캐스팅 하겠지. 조선은 또 붕당 정치 개판이어서 그런 파벌 같은 게 많이 형성되거든. 이쪽에는 붕당의 세력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조선 후기만 갑시다. 그것들이 계속 누적돼서 이 양반들이 차별받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또 이 양반들은요, 중국 청나라로부터 선진 문화가 들어올 때 이쪽으로 들어와요. 그러다 보니까 그 밑에 사람들보다는 조금 더 깨어있는 의식들이 좀 더 많아요. 우리나라의 기독교, 교회가 들어올 때, 개신교가 들어올 때 이쪽부터 들어왔어요. 천주교 들어올 때는 18세기 종교로 발전한 거는 이제 서울 인근에서부터 시작됐지만 문화가 들어올 때는 이쪽으로 들어온다고.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근대 지향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겠지. 그리고 왕조 자체를 부정하는 사람도 있겠지. 그런 이미지가 조선 왕실에서 평안도 쓰레기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짜증나. 전개. 이 사람이 주도해요. 홍경래. 몰락 양반 홍경래가 주도한다. 여기에 이제 참여하는 거죠. 광부, 상인, 날품파리, 농민 등 이런 사람들이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한때는 청천강 이부까지 점령을 해요. 쌤, 청천강은 또 뭐예요? 보세요. 여기가 백두산, 이게 압록강이야. 여기가 청천강이 있어요. 다음 주에 전근대사에서 배울 겁니다. 살수대첩이라고. 알겠습니까? 그 살수가 저 청천강이에요. 옛날에 우리나라에서는요, 강을 기록할 때 수라고 했어요. 수. 압록수, 살수, 패수. 들어봤지? 패수. 패수전투. 우리 고조선 할 때 우고왕이 패수전투 승리했다. 그리고 한수 이렇게 얘기합니다. 강을 수라고 불렀어요. 얘가 살수야. 그 위쪽을 점령했다는 얘기예요. 근데 결과적으로 관군에게 진압이 됩니다. 이게 홍경래는 아니에요. 순조 때 일어났던 홍경래는. 하층민의 봉기가 계속 있었겠지. 계속 있었어요. 그게 가장 극심해졌을 때가 언제냐? 순조 때. 잘못하면 안 돼. 해도 돼. 헌종 때. 나도 할까? 나도 이런 나쁜 짓 할까? 철종 때는요. 안 한 새끼들이 병신인 거야. 응? 남들 다 무단횡단 하고 있어요. 나만 파란불을 기다리고 있어요. 내 친구 다 가고 있어요. 야, 너도 와. 태연아, 빨리 와. 아니야, 난 파란불 때 갈 때. 병신, 그냥 못했는데. 이런 대접 받아요. 그러니까 철종 때 제일 심해요. 하층민의 봉기가. 아니, 패두정치의 패단이. 제일 심해. 그래서 여기서 또 하나 터지는 게 임술. 임술 농민봉기. 임술 농민봉기는 1862년에 터집니다. 이때가 누구다? 세도 정치의 패단의 끝판왕. 철종 때. 그럼 왕은 뭐하고 있었어요? 바보라니까. 얘가 뭐라고 이건 아니돼요 라고 하면 왕 바꿔버린다니까. 자, 원인. 세도정치 패단은 베이스에 깔려있는 거야. 그리고 또 하나가 뭐가 있냐? 여기에서 뭔 일이 벌어지냐면요.
진주농민봉기. 농민봉기를 한자로 말하면 농민이 뭐야? 민이지. 난리 났지. 진주밀란이라고도 얘기해요. 이 진주농민봉기는요, 쉽게 말해서 경상도 도지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경상도 도지사, 경상우병사 백낙신이라는 사람이 나쁜 놈 새끼야. 이 새끼가 엄청나게 수탈을 한다고요. 여기에 대해서 저항을 해요. 몰락 양반, 유계춘이라는 양반이 있어요. 몰락 양반 유계춘이 저항을 한다. 이건 아니지 하면서 단성이라는 조그마한 동네에서 시작해서 진주봉기가 터져요. 이게 언제냐? 1862년 추운 겨울에 시작돼. 백성들 먹을 거 제일 없을 때. 그때 또 뜯어가고 뜯어가니까 얼마나 짜증나요. 전개. 무엇을 시작으로? 진주봉기를 시작으로 해서 다른 지역 사람들 마음이 다 똑같거든. 부글부글 하고만 있었지. 말을 못할 뿐이지. 근데 어디서 하나가 이제 썩은 이 골막 터진 게 빵 터지니까 동시다발적으로 빠바바바바방 다 터져버린 거야. 진주봉기를 시작으로 해서 봉기가 확산이 됩니다. 조선 8도로. 자, 그러면 잘 봐. 진주봉기를 일으켰던 유계춘이라는 사람이 전국적인 연합 조직을 만듭시다 이러고 한 게 아니에요. 알겠어요? 이러고 한 게 아니야. 여기는 학생들이 있는데 내가 수업을 막 개같이 해. 시험에 나오지도 않고 맨날 수업 시간 헛소리나 하고 뭐 인생이란 말이야. 뭐 나도 인생 알아. 그만 좀 수업이나 해. 불만을 말을 못해. 그러다가 태연이가 딱 그게 생겼잖아. 아이 씨발 이거 아니잖아요. 쌤 수업 안 해요? 진짜 짜증나게 내가 돈 내고 왔는데 뭐 하는 짓입니까? 라고 했어. 그랬더니 거기에 힘입어 은유 눈을 부라리면서 나도 그렇게 생각해요. 다다다다다다다다. 그 시발점이 된 게 얘란 말이야. 얘가 뭐야? 유계춘이라고. 서로 연합 조직을 형성하진 않아. 하지만 동시다발적으로 바바바바방 터졌다고요. 전국으로 확산됐다. 우린 이걸 보고 전국으로 확산된 걸 보고 뭐라고 부른다? 그때가 62년이 임술년이었거든. 임술봉기라고 얘기한다. 이해됐냐? 진주농민봉기가 임술농민봉기는 이게 아니라 진주농민봉기는 임술농민봉기의 시작이었던 거라고요. 그래서 전국으로 빵 터졌다고요. 이것도 진압됐지. 홍경래가 빡쳐서 일으킨 건 맞아요. 근데 그 다음에 대안을 제시를 못해. 그냥 1년 남짓 하다가 이거 없어지는 거야. 뭐 책에는 뭐라고 나오냐. 이후 일어난 봉기에 영향 끼친다. 뭐 그런 그냥 허울뿐인 말을 하긴 해. 좋아. 여기도 마찬가지. 동시다발적으로 전국에서 일어난 건 맞습니다만 이것이 하나적으로 유기적으로 연결돼서 뭐 왕조를 바꾼다든지 뭐 세상을 바꾼다 그런 게 아니야. 그냥 그들 힘든 삶 그냥 어쩌라고 짜증나 이렇게 하는 거야. 끽해봤자 어때? 지방관 작살내는 정도. 군수변장 작살내는 정도로 끝난다고요. 결과 정부는 이 심각성을 인식합니다. 야 이거 심각하니까 조사해봐라. 해서 정부는 이런 지방에서 무슨 변란이 일어났다는 것을 조사하는 조사관을 보내요. 그 사람을 뭐라 그러냐면 안핵사. 안핵사가 이게 자초지정을 파악하기 위해 보낸 조사관이야. 안핵사 파견을 합니다. 박 교수를 파견합니다. 자, 제일 먼저 어디로 이 양반이 파견되냐? 진주로 파견돼요. 문제 시작이 어디냐? 2월달에 일어났어. 안핵사 박 교수를 5월달에 파견합니다. 62년 5월달에. 파견해서 진상을 보니까는 이놈 나쁜 쓰레기였네. 나쁜 놈이었네. 했어요. 그리고 나서 안핵사가 파견되고 나서 박 교수가 이 양반이 건의를 합니다. 전하 이렇게 뒀다가는 백성은 다 죽습니다. 진짜. 정부에서 근본적으로
이 삼정의 문란을 시정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백성들 너무 뺏어가고 이게 뭡니까 이게 지금. 심각합니다. 관리 중에서도 착한 관리가 많이 있어요. 단 그 대가리에 있는 새끼들이 또라이들이라 말을 못하는 거야. 이걸 아니대요! 라고 하면 잘라버리니까. 박지원의 손자였던 박규수라는 사람이 있어요. 박지원 유명한 사람인데 박규수라는 사람이. 이 사람이 건의를 합니다. 삼정이 저 삼정이 문란할 때 삼정이야. 전세, 군포, 환고. 이거를 개선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정, 청, 삼정 이정청을 설치해요. 건의를 받아들인 거지. 건의를 수용한 거예요. 삼정 이정청을 설치해서 1862년 그 해 들어온 세금 이걸로 어떻게든 커버해서 이제 자자자 해주자. 연병할 그때 또 흉년이 들었네. 그리고 또 이제 60년 동안 짱박혀 있던 탐관오리들이 한순간에 안 바뀌어. 그들만의 카르텔을 형성한다고. 적폐청산 막 문재인 정권 올 때 그랬지. 잘 안 바뀌어요. 대통령 하나 바뀌었다고 나라가 확 바뀌는 게 아니야. 어느 대통령이든 그 대통령 시작으로 해서 그 관행적인 것들을 계속해서 없애 나가야 돼요. 그렇게 해서 한 20년, 30년 걸렸을 때 세상이 바뀌는 거야. 알았는가? 한 방에 바뀌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국민들도 기다려야 된다고요. 야, 새로운 대통령 바뀌었으니까 이제 되겠지? 아니라고. 쉽지 않다고요. 그 찌들어 있는 암세포 같은 적폐들이 있다고요. 조금씩 바뀌는 겁니다, 세상. 그래도 지금은 조선시대의 왕과 양반보다도 우리가 더 해피하게 살아요. 정조가 49살에 죽거든. 그 양반이. 그 양반 뭘로 죽었는지 알아요? 등창으로 죽었어요. 피부병으로 죽었다고. 그 진짜 종기 이런 것 때문에 죽었다고. 지금 종기 나면 어때요? 우리 같은 평민들도 종기 나잖아? 피부과 가잖아요? 그러면 항생제 먹으면요 며칠 안에 나아져. 내가 종기를 나봐서 알아. 중학교 3학년 때 얼마 더러웠겠냐 내가. 내가 아프게 해서 그걸 왜 고름이 뭐 분화구 같은 게 있어요. 지금도 흉터 있어요. 우린 시골이라 보건소밖에 없었는데 보건소 갔더니 무슨 이만한 심지 같은 걸 갖다가 여기다 막 구겨 파서 넣더라고. 뭐냐고 물어봤더니 이게 소독하는 거래. 그리고 약 먹으래. 일주일 있다 나섰어요. 정조는 몇 년을 있다가 이게 죽었는데. 지금은 조선시대 왕보다 우리가 의료 혜택을 더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지금이 나아. 앞으로 100년은 지금보다 나을 거야. 그러니까 왜 세상이 이렇게 더러워라고 생각하지 말라고 이것도. 그래도 옛날보단 나았다. 그리고 내가 공무원 돼서 지금 같은 이상한 관행들을 없애고 내 후배들을 위해서 나 이렇게 하자. 그러면서 가면 된다고. 그렇게 왔어 지금까지도. 세상은 다. 우리가 먹을 것 찾으러 사냥하러 다니지 않잖아. 설치했는데 안타깝게도 국사 교과서에서 차마 이들의 노력을 무시할 수는 없었나 봐. 까놓고 성과 없거든? 근데 성과 미흡이야. 이걸 시험 문제 뭘로 내냐면 설치했다, 성과 있다, 그러면 안 된다고요. 개선되었다, 그러면 안 된다고요. 개선되었다 이렇게 해서 말한다고. 홍경래은 안으로 삼정 이정청 설치한 게 아니야. 임술농민 봉기로 설치한 거지. 알았지? 요 멘트 은근히 시험 잘 나온다. 요 한 줄짜리 잘 나온다. 하나 더. 정부의 조치는 안핵사를 파견해 보기도 했는데 또 하나. 암행, 어사 이것도 파견해. 근데 또 성과 없애. 성과 없다고. 파견된 암행어사가 그놈이야 그냥. 그 집안이야. 암행어사 파견해서 백낙신네 이놈 하니까 형님 근데 너 여기 있었냐? 야 난 딴 백낙신인 줄 알았다 야. 이런 식이에요. 그놈이야. 좋게 갑시다. 그리고 정말 정의롭고 저스티스하게 뭔가를 해결하려고 하면 암행어사잖아요. 암행하는 거잖아. 몰래. 그러니까 주요 병력을 데려와서 나를 호위하면서 빠방 까는 게 아니라고. 그러다 보니까 죽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알았는가? 다치는 경우도 많고요. 지금 여기까지가 뭐다? 흥선대원군 들어가기 전 단계에 1860년부터 63년까지 고종 흥선대원 집권의 바로 전 단계 상황을 얘기한 것이다.
여기까지가 전초전이었고요. 쉬었다가 들어갑시다.